자,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 모집 선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 서울대학교가 발표했던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올해 고3 학생들이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년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죠. 자, 정시 모집 선발 결과 나왔던 얘기는 정시 발표했던 얘기고, 우리 붙은 친구들 축하합니다. 우리 이제 예비 고3, 이제 뭐 예비자를 떼도 되겠죠. 이제 고3 될 학생들 결과를 한번 잘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은 뭐 2022학년도 합격생의 출신 지역별 현황 봤을 때 뭐 서울시에서 광역시에서 뽑힌 것도 보는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 이제 매년마다 서울대를 한 명이라도 배출한 학교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2021학년도에는 942학교가 있었다면 올해는 900개의 학교가 서울대를 한 명이라도 배출한 겁니다. 전국에 고등학교가 한 2,3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론적으로 따지면 서울대가 한 전체 한 3,400명 전후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한 명만 배출하더라도 2,300개 학교가 나와야 되는데 900개 학교. 2020년도 대비해서 줄었죠. 물론 이제 작년에 좀 늘긴 늘었지만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균에서 우리가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말하면 지균에서 서울대 한 명이 나올 개연성이 되게 높은데 지균의 합격이 563명. 그다음에 일반 전형에서 합격한 학교가 377개. 그래서 수시에서는 809개 학교가 나왔고 정시에서는 347개가 나왔는데 수시 정시 다 붙은 학교도 있겠죠. 그래서 서울대를 한 명이라도 붙은 학교는 900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한 뭐 두 개나 세 개의 학교 중에 하나가 서울대가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학교 중에서 서울대가 한 명도 없다. 어떻게 보면 이상할 일도 아니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서울대가 안 나온 학교에 대한 어떤 변론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서울대를 갔을 때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역균형 두 명의 추천 인원을 가지고 지원하게 된 지역균형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거의 90% 가까이가 이렇게 붙게 되죠. 뭐 자사고나 뭐 과학고, 영재고 이런 학교 같은 경우보다 일반계 고등학교 월등히 우위에 있는 이유는 일단은 종합전형이긴 하지만 그죠? 서울대의 지규는 당연히 종합전형이긴 한데 사람들에 따라서 이거는 교과전형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전교 1, 2등짜리가 쓰기 때문에 내신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준 높은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최저 학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죠? 전교 1, 2등 치고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붙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전형이라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내신에 대한 불리함은 있지만 이른바 학교생활 충실한 부분을 또 자신의 어떤 탐구 역량들을 마음껏 발휘해서 보는 이런 일반 전형에서 우위를 나타내는 대학 고등학교들이 전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특목고들이 많죠. 그래서 뭐 자사고가 특목고는 아니지만 자사고, 뭐 과학고, 영재고, 외고, 또 국제고 이런 대학들, 이런 고등학교들이 많이 차지합니다. 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27.2%니까 나쁘진 않지만 아까 그 지역 균형이 거의 90%에 육박했다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일반 전형으로 수시에서 붙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다. 월등히 뛰어난 학생들이 있지 않는 한 또 학교 시스템이 서울대 일반 전형을 뚫을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갖춰 있지 않는 한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정시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정시에도 우리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서울대는 2022학년도에 수시와 정시 비율이 한 7대 3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정시 인원도 늘었죠. 전년도에 그 531명, 올해가 531명이고 전년도에는 492명이었으니까 이것도 한 40여 명 조금 안 되게 늘었는데 보니까 이게 요거랑 비교해죠. 428명, 428명과 531명이니까 뭐 100명 가까이 늘은 거죠. 한 학교에서 한 명만 더 붙어도 그죠? 1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보니까 정시가 작년에
53%, 그 일반계 고등학교 53%, 그다음에 51%.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3 현역들을 붙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인데 재수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에서는 여전히 정시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그렇게 강점을 보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망친 것만도 아니다. 여기 보면 졸업 연도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졸업 연도 보면 재학생과 이른바 재수 또는 삼수준 모든 요 부분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봐야겠죠. 이게 여기까지가 현역, 그다음에 이 졸업생들 38.4%입니다. 전년도에는 37.1%였으니까 늘어난 만큼 우리 재학생들이 일정한 숫자만큼 자신의 어떤 포션을 챙겨갔습니다. 정시가 는다고 해서 무조건 재학생들한테 불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어느 정도 있었죠. 그런데 큰 틀에 놓고 보면 재수생들은 줄었습니다. 42에서 3%를 줄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삼수생은 16에서 20%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정시만 놓고 보면 서울대가 뭐 최고의 대학이니까요. 재수해서 어려우면 삼수해서 또 이렇게 더 많은 합격자가 나온 걸 보니까 삼수를 해서라도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 정시에 도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시 모집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늘어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려했을 때는 재수생들, 삼수생들이 다 수능이 강하니까 이 많은 부분들을 가져가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이 확 는 건 아니지만 재수보다 삼수생의 합격자 숫자가 늘어났다, 비율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재수 삼수하는 분위기가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시그널이 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대 정시 모집 선발 결과가 우리들한테 어떤 것들을 시사하는가? 지금 고3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겨울방학을 열심히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과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뭔가라고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자, 일단 금방 보셨지만 지금 저희가 이걸 본 거예요. 2022학년도와 2021학년도를 본 건데 정시만 놓고 봤을 때 재학생과 재수생의 비율을 놓고 보면 자, 점점 그 숫자가 줄다가 그죠? 올해 좀 늘었습니다. 정시에 뽑는 인원이 좀 늘다 보니까 늘었죠. 그런데 재학생과 반대 개념인 게 재수, 삼수, 그다음에 검정고시죠. 그런데 여기가 늘면 이 전체 파이도 줄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재학생이 그래도 좀 더 많은 전년도보다 합격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숫자가 이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유의미하게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시는 재학생들이 강하다. 그 다음에 재수 삼수는 약하다. 그렇게 우리가 보기는 어렵죠. 우리가 3학년 학생들 중에서 1, 2학년 때 내신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정시로 대학 가야겠다. 물론 전략적인 방법에서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대에서 발표했던 이 결과가 재학생도 강하다. 왜냐면 작년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우리 많은 아이들이 이전보다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다닌 학교만 놓고 보더라도 꽤 많은 아이들이 저는 정시로 대학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 아이들이 말만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준비를 했겠죠. 준비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 대한 인원이 늘어난 만큼 일정한 수는 각 그 전국에 있는 2천여 개 고등학교에서 정시를 정말 의미 있게 준비했던 학생들이 나름대로의 자기 자리를 찾아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수 이상의 이 퍼센테이지 숫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더 열심히 공부하면 이른바 수능으로 대학 갈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수생 삼수생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매년마다 현역에 대한 학생들이 정시에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전에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우리 2023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고3이 될 아이들인데 이거죠. 수능으로 뽑는 인원들이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15개 대학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15개 대학 외에도
나머지 대학까지 놓고 보면 수능에, 그러니까 정시를 뽑는 수능 비율을 40% 육박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이라고 말하는 경기도와 인천만 놓고 보더라도 30%가 채 안 되고요. 강원도, 충청도 이른바 지방에 있는 대학들 놓고 보면 2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시는 2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수시는,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가 아이러니하게도 2023학년도에는 수시가 더 늘고 정시가 더 줍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정시가 늘었다 얘기가 많이 듣기 때문에 정시를 직행하는 수능에 올인하는 거, 이 몰빵하는 전략이 마치 맞아 보이지만 서울에 있는 이른바 상위권 대학에 한정돼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서울만 놓고 봤을 때는 61대 39. 게다가 뭐 정시에서도 또 수능 외에 또 다른 또 요소가 있는 전형도 있기 때문에 수능으로만 보는 전형은 3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37% 되게 높은 비율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서울대부터 이른바 흔히 말하는 상위 7개 대학 1, 2, 3, 4, 5, 6, 7개 대학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정시가 40%가 넘습니다. 대부분 대학들이. 서울대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정시가 30%였는데 10% 더 늘어나요. 서울대 당연히 정시 많이 늡니다. 자,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아, 수능에 올인해야겠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가려면 가장 많이 뽑으니까, 이른바, 예를 들면, 내신에 몰빵해야지, 학교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 잘 봐야지, 아니면 나는, 이른바 종합전형에 올인해서, 생활기록부를 빵빵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 중에는, 나는 논술시험으로 한번, 승패를 결정할 거야 하면서 논술에만 또 집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울에 있는 상위 7개 대학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튼 정시가 비중이 40% 전후기 때문에 수능에 올인하는 전략 그렇게 나쁜 거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앙대부터 우리 숙대까지 흔히 말하는 나머지 8개 대학 놓고 봐도 마찬가지로 정시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5개 대학에 해당하는 그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능의 비중을 높이 두는 건 정말 괜찮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서 선생님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정시에만 내가 올인하겠다. 정시에만 올인하는 얘기는 수시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능 하나 하기에도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내신도 잘 챙기고 또 다음에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 참여해서 특히나 진로 선택 과목들 열심히 수업 듣고 또 나의 전공과 또 나의 그 관심 분야, 흥미 분야를 마음껏 발휘해서 또 생활기록부도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이론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매달 보는 모의고사도 잘 챙겨서 수능까지 꾸준히 가면 정말 좋은 전략이죠. 선생님도 계속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1, 2학년 때 내신이 별로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생활기록부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이거저거 다 챙기기엔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수능에만 몰빵할 거야. 이른바 정시파, 정시로, 그죠? 정시 파이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정말 우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우려할 게 뭐냐면 자, 불합격해도 지방대 안 가, 뭐 정시 대란에 재수생 쏟아지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불합격자가 15만 6천 명이랍니다. 전년 대비해서 41% 증가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불합격자가 전년 대비해서 4만 5천 명 증가했다. 자, 정시에서 자, 이 기사에 따르면 자, 수도권 대학 40개 대학의 정시의 모집 인원은 3만 635명인데 전년 대비해서 518명이 늘었다는 겁니다. 정시가 전체적으로 늘었으니까 늘었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당연히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마음 먹겠죠. 그런데 정시가 느니까 이른바 수신을 포기하고 오로지 정시에만 지원해서 정시 지원했던 인원이 이 수도권 40개 대학 지원했던 인원이 18만 명이라고 합니다. 18만 7,498명. 그런데 이 수도권 40개 대학이 뽑는 인원은 3만 63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원했던 18만 명 중에 3만 명만 어찌됐건 합격을 하고 나머지 15만 명은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수시라면 수시 떨어지고 나서 정시의 기회를 한 번 더 가질 수 있겠지만 정시에 떨어지면 이른바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추가 모집의 기회도 있겠지만 이 학생들 추가 모집 중에서 물론 서울에 있는 대학도 추가 모집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방인 대학들 또 지방인 거점 국립대학인다 할지라도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을 열심히 준비해서 이른바 수시는 다 제끼고
정시에만 올인하겠다. 그런데 아까 제가 표에서 먼저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정시가 늘었다고 하는 개념은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 중심으로 해서 40% 가까이 정시가 늘은 거고요. 서울 전체만 놓고 보더라도 정시가 40%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수도권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 결코 40%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정시 인원이 더 줄어듭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시파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결국은 수도권 이상의 대학을 가려고 정시파라고 얘기를 하고 수능에만 올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집 인원이 3만 명 남짓 하는데 지원하는 인원은 18만 명 이상 지원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15만 명 이상 탈락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15만 명 이상은 탈락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정시 탈락자 규모가 있는데 이건 학력 인구의 감소와 연동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건 올해 같은 경우는 15만 명 이상이 수도권 대학에 지원했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학생들은 뭐 할까요? 재수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까 서울대에서 보여줬던 재수했더니 삼수했더니 사수했더니 정시에서 서울대 포함한 상위권 대학에 붙을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면 재수생들에게 재수를 해야 될 명분과 또 실리가 있다고 담보가 되어지면 말 그대로 재수하는 분위기가 더 많이 커지겠죠. 그러면 반대로 재수생이 합격자의 숫자를 더 많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재학생들은 그만큼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 고3들에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나는 수시파다, 나는 정시파다 이렇게 딱 나눠서 한쪽에만 올인하는 전략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올인이 뭔가요? 다 거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박판에서 우리가 도박을 하진 않겠지만 아이들하고 게임을 하다가도 마지막 판에 우리 다 걸고 하자 했을 때 보통 이런 걸 제안하는 사람은 누가 제안하는 건가요? 불리한 사람이 제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기고 있고 내가 뭔가 돈을 따고 있고 내가 게임에서 뭔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판을 뒤집을 만한 이른바 올인 룰을 제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뒤지고 있기 때문에 한 판에 뒤집으려고 그런 일을 합니다. 이뤄도 이렇게 없다고 여겨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올인 전략에서 우리가 과연 이런 게 없을까요? 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정시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에 6번의 기회도 아예 제낍니다. 선생님이 정말 이 고3 친구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시 전략 쓰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3학년에 내신을 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업 안 듣는 학생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선생님들하고 갈등이 되든 안 되든 또 그 눈치를 보든 안 보든 나중 문제고 이른바 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 코로나를 되게 천원의 기회로 여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좀 덜 가는 거. 그 다음에 뭐 원격 물론 고3 되면 각 시도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고3들은 매일 학교를 등교하긴 하지만 뭐가 됐든 예년 대비해서 고3에 대한 그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완화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되게 기회로 여기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제 3월달 개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입장에서는 나는 1, 2학년 내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수시를 포기하고 서울에 있는 이른바 상위권 대학 가기 위해 정시에 몰빵하겠다는 전략을 좀 신중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스카이 인문계열 탈락자는 전년도보다 96.5%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난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정시 지원할 때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구조적으로 수학에 대한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대 쓸 친구들이 수학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인문계 쪽으로 이른바 침투를 합니다.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은 가뜩이나 선택형 수능 때문에 불리함도 가지고 있고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게다가 이과생들이 넘어와서 이른바 예년 대비해서 더 대학을 못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서울대 정시 발표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느냐 수능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수시에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최저학력을 기반으로 해서 수시에서 우리가 써볼 수 있는 전략들이 많이 있는데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절대 찬성입니다. 그런데 나는 수능만 오로지 수능만 자 15만 명 재수할 수밖에 없는 15만 명 중에 여러분들이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올인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3만 명 안에 든다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15만 명이 들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꼭 하시고 나서 3월달 개학과 동시에 이른바 학교 생활을 의미 있게 보내는 그 작전과 전략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